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은 결국 확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확률 중에서도 여러분 다름 아닌 요 베이지안 러닝이라는 베이지안 프로버빌리티 혹은 베이지안 스태티스라는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그게 여러분 머신러닝하고 관련 있는 확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확률 혹은 통계를 빼놓고 머신러닝 얘기할 수 없다.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머신은 또 굉장히 복잡한 일을 되게 정교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많고 근데 이 실생활의 데이터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컴퓨터가 실제로 저걸 보고 개 사진이라고 강아지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강아지입니까? 사람이 헤드셋 끼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강아지일 확률도 있죠. 그쵸? 강아지일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우리가 좀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 얘가 고양이처럼 생긴 거, 개처럼 생긴 거 두 개 섞인 것 같은 고양이 사진 몇 프로, 개 사진 확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꾸며져 있어야지 그래야 명확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야 기침을 한다. 야 저 사람 기침하면 야 감기일 확률 얼마다. 기침 소리만 듣고 폐렴일 확률 얼마다. 감기다. 감기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감기일 확률 얼마다, 폐렴일 확률 얼마다, 코로나일 확률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이 각종 AS 같은 거 제품 매뉴얼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런 거 해보셨나요? 실제로 AS 기사가 보기 전에 어떤 제품 고장 났을 때 동작 안 할 때 그런 게 딱 가이드 나와 있는 것도 확률 순서로 이렇게 쫙 배치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프로블럼 디텍션 머신러닝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폰 화면이 예를 들어서 안 켜져요. 야, 그러면 이거는 디스플레이 자체 그 현상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고 피처 익스프레션 해봤더니 지금 디스플레이 그 화면 자체가 문제야. 아니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문제야. 그래픽 카드가 문제야. 아니면 네 손 힘이 문제라서 여기 버튼을 안 눌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대해서 디텍션에 대해서 많은 아웃풋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기반으로 우리가 디텍션하고 디터마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런 디터마인 된 정보가 앞뒤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어프로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데이터가 갖는 특징이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다 아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뭘 아셔야 된다? 확률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랜덤 베리어블을 시작으로 진짜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률을 배울 건데 근데 배울 건데 진짜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강의 자료도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팍팍팍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확률을 머신러닝에 필요한 정도로만 배울 건데 여러분 확률은요 제가 여기서도 진짜 브리프하게 진짜 간단하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지만 확률은 통신이나 신호 처리 그리고 혹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머신러닝 이런 데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회로 설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자공학 분야에서 확률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확률을 굉장히 브리프하게 보고 있지만 프로버빌리티를 언더스탠딩 하는 거는 여러분 엔지니어한테 진짜 익스트림리 이센셜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어느 단계에서는 여러분 확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알아놓고 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뭔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은 베리어블이잖아요. 그쵸? 변수지만 이건 실제로 변수가 아니고 펑션이에요. 자, 펑션이에요. 자, 즉 베리어블이 아니고 함수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을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베리어블이 아니고 펑션이에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건 뭐 하는 건데? 뭐에다가 매핑하는 거잖아요. 그쵸? 펑션은 여러분 정의 아시죠? 펑션의 정의도 알고 계세요. 수학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는데 뭐 2개 이상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 개 하나로 가도 되고 뭐 1대1 함수는 뭐고 이런 거 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쵸? 모르시면 배운 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펑션이 뭔지도 잘 알아두시고 어쨌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알아두셨을 때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에요. 그래서 매핑하는 건데 뭘 매핑하냐면 이 확률 공간이라는 요 SP 요 두 개 세트 이거 세트라기보다 요거 두 개 원소죠. 요거 2차원을 요 1차원 요거 R이라는 실수로 매핑하는 거예요. 실수로 매핑하는 거죠. 실수로 매핑하는 거예요. 뭐를? 요 확률 공간이라는 S랑 P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확률 공간이라는 어떤 너무 수학적인 개념을 깊게 아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뭐냐면요. S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건. 그리고 이 프로버빌리티는 이 P는 여러분 프로버빌리티예요. 그야말로 확률이에요. 예, 확률인데 자, 이게 S랑 P가 뭐냐면 확률 공간. 요거 두 개 합쳐서 확률 공간이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주사 위에 A, B, C, D, E라고 써 있다고 해볼게요. A, B, C, D, E, F. 6면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각각 이제 가능한 아웃풋이 뭐예요? 총 6가지죠? 그쵸? A, B, C, D, E, F 말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 그럼 이게 S고요. 그리고 각각 A, B, C, D, E, F가 나올 확률이 다 합쳐서 1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떤 확률.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 확률. 그쵸? 그래서 얘는 근데 제가 살짝 다르게 해서 6분의 1이 아니고 주사위가 특이하게 생겨서 0.2, 또 얘는 0.2, D는 또 0.1, E는 0.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4, 5, 6이니까 0.3, F는 0.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 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요 A가 나왔을 때 매저. 각각 확률의 매저인데요. 자, 이게 다 합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원소 3개로 확률 공간을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역할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의 역할은 뭐냐면 이 A, B, C, D, E 요 있잖아요. 요거 A, B, C, D, E를 A, B, C, D, E랑 어떤 추산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숫자로 매핑해갖고 그 각각의 수치가 나올 확률을 까지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표현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x 매핑 관계를 통해서 a, p, 자 보세요. p, a 지금 probability a, a가 나올 확률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a가 나올 확률 지금 제가 0.1 이렇게 쓴 걸 안 하고요. 얘를 다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리얼 라인으로. 그쵸?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 얘를 a를 1, b를 2, c를 3, d를 4, E를 5, 그 다음에 f를 6으로 만약에 했다면 지금 요 x가 1이면요. 뭡니까? 랜덤 베리어블 x가 1이면 px는 1일 확률은 0.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예요? 펑션이죠. 펑션인데 뭐예요? 이런 과정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말이 구구절절 많아야 되는 거를 숫자로 딱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a가 x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1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매핑해주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준다. x는 2, x는 3, x는 4, x는 5, x는 6에 대해서 각각 확률을 나타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확률을 표현해서 각각의 확률이 값이 어떻게 모든 x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확률을 표현해 주는 걸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랑 확률 분포의 개념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여있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랑 잠시만요. 자, 쪽수를 좀 추가했습니다. 자, 이 4쪽에 있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랑 그 다음 뭐예요? 이 5쪽에 있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뭐고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사실은 확률 많이 듣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어떤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 B, C, D 있죠. 동전이나 혹은 주사위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뭐예요? 여러분 키 같은 거, 랜덤 베리어블, 여러분 몸무게 같은 거, 여러분 뭐 시험 성적 같은 거, 그거는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아웃풋이. 그게 바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랑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랑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각각 x가 여기는 예를 들면 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숫자가 표현될 때 이 표현되는 이 셋이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요게 x는 자, 뭐예요? 1, 2, 3, 4, 5, 6 이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딱 셀 수 있거나 셀 수 있는 무한계. 그쵸?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요 랜덤 베리어블을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랜덤 베리어블을 모델링 할 때 갖다 쓸 거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실수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키가 뭐 0부터 300cm다. 요렇게 해서 이 x는 여기 있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단위는 센치고, 그쵸? 그래서 단위 센치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2개가 다 이렇게 중간에 모든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각각의 나올직한 likelihood를 나타내는 거를 여러분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는데요. 그쵸? 요거는 뭐냐면요. 그 확률 분포를 제가 앞과 같이 자, 3쪽에서 제가 쓴 것 같이 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제가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0.1, 0.2, 0.2, 0.1, 0.3, 0.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쓴 거를 PM 요거를 이제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줄줄이 써도 되고 표로 나타내도 되고 그래프로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뭐예요?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each of them이 갖는 확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모든 방식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고 걔를 PMF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식이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래서 뭐예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뭐냐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각각이 갖는 확률을 이렇게 표로든 식으로든 그래프로든 상관없어요. 그래프로 이렇게 아까 그거 그래프로 보여줘도 되고 0.1, 0.2 0.2, 0.1, 뭐 0.3, 0.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뭐예요? 내가 x와 p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x는 x에서 자 뭐예요? 예를 드는 거 6분의 x 뭐 x가 예를 들면 1, 2, 3 디스크리트하니까 세 가지 경우면 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도 뭐예요? 이것도 확률 PMF예요. PMF 아시겠죠? 단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률이 다 합쳤을 때 전부 다
합쳤을 때 1이 나와야 되고요. 모든 숫자가 확률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PMF. 어떤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제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하는 거를 PMF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PMF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일종이고요. 뭐예요?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probability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모든 방법을 다 PMF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를 표현한 거를 PMF라고 부른다 하면 얘네들 다 합치면 1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continuous한 랜덤 베리어블도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걔는 여러분 뭐냐면 바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표현해요. 아시겠죠? PDF로 표현해요. 자, 근데 여러분,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은 차이가 뭐냐면요. 각각의 밸류 있잖아요. 예를 들면 x가 173cm 이런 거, x가 185cm 이런 걸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 없다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이게 얼마다. 이거는 여러분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해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나 표현이 가능하다. 예, 요렇게나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즉 구간에 대해서만 확률이 표현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 확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은 무조건 뭐여야 돼요? 다 합쳐서. 자, 키가 0이랑 3m 이하일 확률이 얼마여야 돼요? 확률은 뭔데? 다 합쳐서 1이어야 되니까. 그쵸? 다 합쳐서 1이어야 되는데 대체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밸류를 가지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값이 무한계인데요, 개수가? 예, 그럼 확률이 다 합쳐서 1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하지 않고요. 특정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x가 0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부터 300cm까지의 확률은 1이지만 저건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사실. 자, 165부터 175일 확률은 얼마? 뭐 0.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요거 두 개 사이에 있을 확률, 키가 저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5. 예,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혹은 어떻게 표현도 가능해. 꼭 양쪽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 이렇게 170보다 작을 확률, 180보다 작을 확률, 이런 것도 다 표현 가능해요. 그쵸? 자, 170보다 작을 확률 0.3, 180보다 작을 확률 0.8. 자, 이거는 가능한데 여러분 반대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probability any 인터벌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알아낼 수 있게 어떤 구간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다 알아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여러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여기 mass랑 density의 차이가 뭐냐면요. density는 여러분 밀도잖아요. 밀도. 여러분 밀도 특징이 뭐예요? 밀도의 특징. 밀도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물리학에서 density. 여러분 사실 density란 말 여러 군데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mass를 볼륨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매스를 볼륨으로 나눈 건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서 주인공은 매스인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세요. 요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주인공은 매스인 건데 네가 만약에 덴시티만 알고 있다면 좋아. 너 덴시티 알고 있으면 아주 그거 꿀 정보인데 그거에다가 뭐만 곱하면 볼륨만 곱하면 네가 매스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덴시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덴시티는 뭐냐면 내가 전체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를 때 그냥 단위 볼륨당 단위 크기당 내가 매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단위 크기당 매스잖아요.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는 전체 probability는 모르는데 내가 단위 그 x 크기당 단위 크기당 어떤 probability를 알고 있어서 뭐 해줘야지 얘가 probability로 변신하는 거예요. density에다가 마치 볼륨을 곱해줘야 실제 매스를 구할 수 있듯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probability density는 probability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지 x의 인터벌을 곱해주거나 혹은 정확히 말하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해줘야 probability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이 식에 있듯이 제가 특정 구간에 있는 확률을 구할 때 그 구간에 있는 확률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분해주면 거기 있을 확률을 나오게 만드는 펑션을 probability density로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펑션은 당연히 여러분 다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전 구간, x가 나올 수 있는 전 구간을 전부 다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긴 추가적으로 CDF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요. CDF는 뭐냐면요. 제가 X가 이미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로 표현됐으니까 여기 이제 부등호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X가 3보다 작을 확률은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똑같습니다. F3 이렇게 표현 가능한 게 CDF예요. 쉽게 말해서 CDF는 뭐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 x보다 작을 확률을 전부 다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PDF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전부 다 이걸 적분해서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제가 말한 요거는 0.8은 뭐가 되는 거예요? CDF에다가 180 넣으면 0.3, 0.8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CDF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까지 CDF랑 PDF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요 자료는 조금 알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PDF는 확률이 아니라는 거, 걔를 적분하셔야 확률이 나온다는 거고, 대신 어때요? 그 구간에서 제가 PDF를 그렸는데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0, 300 요 사이에 있는데 특정 구간 이렇게 거의 0인 사람 없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PDF. 그래서 이거 넓이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때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요 가운데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가운데 있을 확률이 더 높구나. 요런 likelihood 어느 정도 더 일어남직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툴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PDF가 사실은 그 자체가 확률은 아니지만 어때요? 확률의 비중을 제한하는 거죠. density로서.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PDF 이 세상에 많은 probability density가 존재를 해요. 가우시안 probability density 펑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가우시안이 그게 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친숙하고 혹은 여러분 모르셨어도 앞으로 친숙해져야 되는 진짜 대표적이고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분포인데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도 있고 discrete random variable도 있고요. 둘 다 각각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친숙해져야 되고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나올 내용이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얘는 여러분 CV의 일종,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디스트리뷰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우시안 PDF입니다. PDF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마인드 드리지만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셔야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듯이 굉장히 보편적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 실생활에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변수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따라요. 왜 따르지? 왜 따를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느 한 지점에다가 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놔요. 썸띵을 모아놔요. 자, 그러고 나서 너 왼쪽으로 조금 갈래, 오른쪽으로 조금 갈래를 선택을 하는데 얘를 전부 다 2분의 1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반반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무한 시간 기다려요. 여기 한 10,000명 모아놓고 10,000명 모아놓고 왼쪽으로 조금 갈래, 오른쪽으로 조금 갈래. 이 가는 거리 정도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해도 되고 큰 값으로 해도 됩니다. 큰 값으로 하면 많이 퍼지겠고 작은 값으로 하면 이렇게 좀 모이겠죠. 근데 많이 퍼지든 쭉 모이든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모양으로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내추럴한 초이스 아닙니까?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숫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커질지 조금 더 작을지가 정확히 반반이에요. 걔네들이 이렇게 그거를 계속 무한번 반복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분포의 세츄레이션 돼서 가만히 있게 되는데 걔가 뭐예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요. 예,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내추럴하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을 것 같은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관측하는 다양한 변수, 다양한 값들이 실제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따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반도체에서 스레셜드 볼티지 있죠. 기가 막히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따릅니다. 예, 반도체 칩 찍으면 스레셜드 볼티지 여러분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걔 어때요? 걔 여러분 한 값으로 안 나와요. 대신 어떻게 나와요? 칩이 공정을 한번 흘리게 되면 공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막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변하면서 VTH가 나오게 되는데 스레셜드 볼티지요. 그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스레셜드 볼티지가 기가 막히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따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샘플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걸 수치화한 밸류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굉장히 내추럴한 초이스의 반복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좀 각자 찾아보세요. 죄송하지만 여긴 지금 확률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어때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평균은 이런 느낌으로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확률을 모르셔도 이런 느낌으로만 아시면 돼요. 여기가 평균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기 싫으면 찾아보지 마세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말을 번복할게요. 머신러닝 배우는 데 있어서 평균이 이 정도 가운데 있는 개념이다 요렇게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산포되어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몰려 있는 거고. 아시겠죠? 요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요. 이게 표준 편차가 큰 거고요. 그쵸? 요런 개념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얘가 굉장히 내추럴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가 어떤 데이터가 무슨 분포를 잘 뛸지 모르겠어 하면 쓰면 굉장히 잘 맞아요. 실생활이랑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든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수치화한 거라든지 굉장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많이 따르고요. 여러분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전은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고요. 실전에서는 굉장히 모든 데이터들이 확률적으로 나타나지 명확하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잘 맞고 정확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확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현실 현상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이 크다, 평균이라는 건 요 가운데 값이고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는 이런 개념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CDF는 뭐겠어요, 여러분? CDF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자, PDF가 이거라면 CDF가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 요거 제가 X 다른 걸로 쓸까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적분한 거. 그쵸? 왜냐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확률이 X가 X보다 작을 확률. 그쵸? 랜덤 베리어블이 X보다 작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CDF가 원래 그거였는데 가우시안 CDF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디스트리뷰션 PDF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 X까지 나오는 거 전부 다 적분한 거. 그게 CDF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joint probability. 요 개념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률 여러분 배우시면 또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joint probability는 뭐냐면 이벤트 A랑 이벤트 B가 있어요. 어떤 사건 두 개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제가 인구 사람들 막 이렇게 학생들 다 모아놔서 자, 내가 임의의 학생을 지목했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인 사건. 그쵸? 제가 딱 찍었는데 남자였어요. 혹은 여자였어요. 여자인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짓을 한 거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 거예요.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거를 정의라는 게 사건이라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사람이 남자. 그쵸? A는 이런 게 바로 이벤트예요. 자, 찍었는데 학생이 남자다. 그쵸? 보통 그 학생이 남자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제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학생이 남자다. 요런 거. 그다음 아니면 뭐다? B 같은 거 예를 들면 또 다른 이벤트. 제가 그 학생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귀를 뚫었다. 피어싱이 있더라. 귀를 뚫었다. 이런 게 다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학생을 지목하는 어떤 짓을 했을 때. 그쵸? 그러면 A랑 B랑 joint probability는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 PA라고 쓰면 뭘 것 같아요? 제가 임의의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자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것을 뽑았는데 그게 그 학생이 귀를 뚫었을 확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쉽죠? 이렇게까지는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건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제가 혼용할 거예요. 자,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남자이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많이 써볼게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저거는 A랑 B랑 동시에 일어났을 거구나. 그런 확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두 개보다 뭐가 더 작아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더 작거나 같겠죠, 최대한.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KW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남자일 확률이 0.8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쵸? 굉장히 남자가 많네요. 그 다음 PB는요 0.2겠죠. 이렇게 할게요. 이거 받아들여 주실 수 있죠, 그쵸? 자, A가 0.8, B가 0.2 이렇게 그냥 B가 아니고 여러분 남자가 아닐 확률. 자, 남자가 아닐 확률로 갈까요? 자, 그래서 남자가 아닐 확률, A는 남자일 확률, AC는 남자가 아닐 확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여러분 귀를 뚫었을 확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자, 남자일 확률과 female,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PA가 여기가 80% 대략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80%고 이 부분이 20%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0.7, 0.3 이런 것도 가능하시죠? 여기가 70%고 대략 여기가 30%다. 자, 그 상황에서 자, 10,000명의 재학생이 있었어요. 학생? 10,0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10,0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남자가 몇 명이에요, 총? 남자가 7,000명이네. 이거 보고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3,000명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자, 제가 귀를 뚫은 사람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귀 뚫은 학생이 총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900명이 여자고요. 그다음에 요 나머지 100명이 남자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자, 만약에 A
남자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은 얼마예요?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10,000명 중에 전체 10,000명 중에 100명밖에 없네. 그래서 0.01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개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까지는 그냥 쉽고 간단하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다루는 이유는 바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는 조건부 확률을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을 잡아 놓으실 때까지 깊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앞에서 A, B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만약에 B가 귀를 뚫었을 확률이에요. 귀를 뚫는 사건이에요. 그쵸? 자, 귀를 뚫은 사건 중에 남자일 확률.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B가 뭐냐면 귀를 뚫은 사람 중에, 자, B 중에 B 기분일 때 A일 확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스듬하게 표현하기도 할 거고요. 이게 바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개념인데요. 자, 뭐냐면 B가 이미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중에 A일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뭡니까? 이 귀 뚫은 요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이 아니고요. 뭐예요? 귀 뚫은 걸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귀 뚫은 걸 전체 집합으로 봤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 1,000명 중에 그 중에 귀를 뚫었을 확률, 그 중에 남자일 확률. 그게 뭐예요? 0.1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제가 이거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시라고. 자, 여자가 기분일 때 귀를 뚫었을 확률 얼마입니까? 여자가 기분이라는 건 몇 명이에요? 여자가 기분이라는 건 그 3,000명 중에서, 그쵸? 3,000명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를 뚫었을 확률 아까 900이죠. 그쵸?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30분의 9. 3을 한번 더 나누면 10분의 3. 0.3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약에 귀를 뚫은 사람 중에 여자일 확률. 이게 여러분 조건부 확률의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를 쓸 때, 자, 귀를 전체 뚫은 사람 중에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귀를 전체 뚫은 사람 중에 몇 명? 여자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아, 아까 900명이었으니까 야, 귀를 뚫었다만 하면 대부분 여자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시예요. 제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실까봐.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자일 때 귀를 뚫었을 확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은 전체 남자가 아까 7,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귀를 뚫었을 확률 그러니까 70분의 1 굉장히 작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념이 있으셔야 돼. 이거랑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요 밑에 있는 사건을 전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예일 확률이고요. 여러분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표현하면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여기다 숫자를 넣었잖아요. 명수를 넣었잖아요. 그쵸. 사람 수를 넣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면요. 확률로 표현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자 중에 귀를 뚫었을 확률 요거 구했을 때 여기 위아래다가 10,000명 전체로 나누면 이게 위에가 뭐고 밑에가 뭐예요? 이게 여자일 확률이고요. 그쵸. 이건 뭐예요? 여자이면서 동시에 귀를 뚫었을 확률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 가능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 여자일 확률이면서 여자일 확률을 뭘 나눈 거예요? 여자이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위아래다 만 나눠보세요. 그게 무슨 개념인 거예요? 만 나누면, 자, 뭐예요? P. 귀를 뚫었을 확률. 전체가 귀를 뚫었을 확률이 이 세상의 전체예요. 나한테는 이게 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무너지면 안 되는 이 세상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여자이면서 또 귀를 뚫었을 확률.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귀를 뚫었은 게 기분일 때, 네,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서 여자일 확률. 요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의 확률의 비율로 내가 조건부 확률, 즉 귀를 뚫은 전체 세상 중에서 그 중에 여자일 확률. 요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느낌으로 감으로 아실 때까지 명확하게 잘 파악해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개념을 파악하실 때 여러분이 목표가 나는 진짜 뭔가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그 활용해서 내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내 문제 해결에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느끼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이 이런 개념이지 이런 식으로 느끼실 때까지 특히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셔야 그게 빨리빨리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걸 외우시는 게 아니고 be given일 때 probability of A 그게 무슨 느낌이고 뭔지 감을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특히 여러분 요거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자일 때 여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이랑 귀를 뚫은 사람 중에서 여자일 확률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쵸? 다시 여러분 잘 뭐가 두 개가 다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 예? 여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 그다음에 귀를 뚫은 사람 중에서 그중에 그게 여자일 확률. 그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머신러닝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자, 그걸 자세히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돼서 결국은 이 프로버빌리티 중에서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머신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핵심 개념인 거다. 자, 그래서 베이지안 룰이 있는데요. 이 베이지안 룰이 결국 조건부 확률의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자, y 뭡니까? y가 주어졌을 때 x일 확률. 그쵸? y가 기분일 때 x일 확률은요,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뭐였어요 아까? 귀를 뚫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남자일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는요, 뭐예요? 밑에는 p 귀고요, 위에는 뭐예요? p 귀고 귀를 뚫었을 확률이고, 위에는 둘 다 일어났을 때 확률인 거죠. 그쵸? 그거 표현한 거예요, 다름 아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자, 제가 이거랑 확률 헷갈리지 말라고 한 게 뭐였어요? 남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남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은 뭐예요? 전체가 남자, 이 세상이 전체가 남자고요. 그 중에 뭐예요? 귀를 뚫었으면서 동시에 남자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는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남자의 확률은 알아요.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남자의 확률 얼마? 0.7이었어요. 아까 KW. 그 다음 남자이면서 귀를 뚫을 확률. 남자인데 귀를 뚫었을 확률. 야, 남자 중에서 귀를 뚫는 애들 손 들어봐. 했더니 70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야, 귀 뚫은 상하 중에서 혹시 남자의 비율.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귀 뚫은 사람 중에서 남자인 걸 알려면 전체 귀 뚫은 사람 비율 중에 이 분자 귀 뚫었으면서 동시에 남자일 확률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귀 뚫었으면서 남자일 확률 여러분 여기랑 위에랑 아래랑 이 두 가지 헷갈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포맷에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요거 두 개를 아실 때 요거 구하시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를 요거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귀남이랑 P남을 곱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쓰시고 정리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분자에 한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X랑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내가 지금 Y가 기분일 때 X가 일어날 확률을 모른다 쳐서 그거 구하려고 했더니 X가 기분일 때 Y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X일 확률 곱하면 이거 전체가 Px, Y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이기 때문에 분자에다 저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밑에는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X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귀걸이일 확률, 귀를 뚫었을 확률, 귀뚫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야, 귀는 뚫었을 확률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야. 뭐예요? 남자이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 그쵸? 더하기 뭐예요? 여자이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이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자, 남자이면서, 그쵸? 귀를 뚫었을 확률이니까 남자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이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야, 남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확률.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죠. 남자이면서 귀를 뚫었을 확률은 남자의 확률 곱하기 남자 중에서 귀 뚫은 비율. 그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뒤에 거는 여자의 확률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야, 여자 중에서 귀를 뚫었을 비중. 이렇게 해서 두 개 해갖고 총 전체 귀를 뚫었을 확률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이 분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전체 요 포맷 있죠? 요 포맷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일단은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는 뭐냐면 조금 더 여러분이 예시를 살펴보면서 스리슬쩍 머신러닝의 대체 확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짝 섞어서 보여드리는 식으로 조금 머신러닝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확률 백그라운드 잘 이해해 두세요. 고생하셨습니다.